오유경의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지난 12월 6일입니다. 한국 정당사 최초로 당내 정당이 생겼습니다. 청년 국민의힘이 창당했는데요. 오늘 주인공은 청년 국민의힘을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분입니다. 황보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청년의 힘은 국민의 힘의 사내 벤처 역할을 넘어 대한민국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유도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바지하겠다라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당내에 또 당이 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얼핏 안 됐다는 거. 그리고 성이 이렇게 희귀성이시라는 것 때문에. 네. 그게 정식 당인 거예요? 일단 저희 컨셉은 이제 예. 당내에 새로운 당을 만들자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출범을 하게 됐고요. 예. 아시다시피 저희 국민의힘이 20, 30대, 40대 이런 비교적 그 젊은 세대들한테 별 네.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청년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청년들이 이 속에 들어와서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마음껏 논의하고 네. 또 그것들이 중앙 저희 정치권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청년들 지금 걱정 많잖아요. 일자리, 취업, 결혼, 또 주택 문제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정책으로 반영하고 또 그러면서 당내에 저희가 이 청년들을 공부시킨다고 하면 그렇지만 네. 이렇게 자질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또 마련하려고 하거든요. 네. 이게 독일이나 영국에 청년당 그 영유니언이라는 조직이 네. 있습니다. 네. 그걸 좀 벤치마킹해서 대한민국 정당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당내 청년당을 먼저 지금 출범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도 또 자체적인 그런 약간의 독립성을 갖춘 청년당 모임을 청년 조직을 지금 꾸리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청년 문제에 한해서는 나중에 다른 정당과도 좀 연대해서 법 개정도 하고 예. 또 그것들이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정당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권진영 씨는 집에서 네. 돈 관리 남편이에요? 아니면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돈 관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저보고 도둑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반적인 거는 우리 신랑이 하되 제가 번 거는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본인 번 건 본인이? 그러니까 요런 스타일이신 거예요. 그러네.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사실 독립이 된다는 거는 네네. 결국은 경제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청년 정당 같은 경우에 그 독립적인 그 예산 운영을 할 수 없다면은 어찌됐건 그 독립된 조직으로 보기 어려운데 그렇죠. 네. 진짜 자립적인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년 발전 기금이라는 네. 거를 이제 법을 통해서 만들어서 국가에서 정당에 그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보조금 중에 5% 정도를 청년 정치 발전 기금으로 만들어서 청년당이 쓸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법 개정도 준비 중이고요. 우리 의원님이 네. 청년 국민의힘이 생긴 것도 처음이시지만 네, 네. 이런 최초라는 타이틀이 사실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인생 책방의 프로파일러 그래서 좀 조사를 해왔습니다. 우리 기대하고 있었어요. 제목은 황보승희 의원님의 기록들이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네. 일단 첫째,
28살에 전국 최연소 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셨더만요. 네, 대단하시죠. 최연소로. 최연소 네. 그때가 20대 후반. 그렇죠. 28살. 이게 한국 나이로는 29살, 만으로는 27살. 대단하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산 영도 최초 여성 구의원이십니다. 네. 이거 또 한 번 최초 눌렀고. 여성 구의원이었고, 최초 여성 시의원이었고, 최초 여성 국회. 뭐가 최초가 계속 최초라는. 최연소도 붙고 최초도 네. 붙고 이러시네요. 아니 그러면 구의원, 시의원, 국회까지 네. 그렇게 다 밟아서 오신 분도 많지는 않죠. 지금 저희 당 안에 꽤 계세요. 그래요? 민주당에도 계시고, 근데 이제 연세들이 좀 많으시죠. 네. 40대로서는 그런 이력을 가진 그렇겠네. 사람이 아마 전체 정당에서 별로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 같은 존재이신데요. 맞아요. 맞아요. 그 구의원부터 네. 지금 국회의원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제는 중앙정계로 진출하셨는데 의회별로 좀 차이가 있나요? 구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구 단위에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선거는 사실 동 단위에서 뽑혀서 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타겟 자체가 다른 거죠. 구청이 집행부이고 그 구청이 잘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역할. 네. 그리고 구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하는 역할. 그리고 구의 정책에 대해서 제안하는 역할. 네. 근데 이제 시는 커지잖아요. 예. 부산시 단위에서 이제 거의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근데 국회도 결국에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규모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국가 예산이 저희 부산시 같으면은 1년 예산이 한 13조 정도 되는데 네. 우리 국가 예산은 550조가 넘지 않습니까? 556조 요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모의 차이가 워낙 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위원회별로 쪼개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의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정책 방향이나 또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똑같고 네. 그 대상의 차이, 규모의 차이가 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황보승 의원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런 스토리를 가진 분인데 어떻게 인생책이 위대한 개츠빌까? 저는 아직까지는 짐작이 안 가요. 예. 허위 평론가 이거 워낙 유명한 고전이잖아요. 네. 예. 저는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이 책을 왜 인생책으로 꼽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요? 영어 영문학과 출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대학 가면 다 배웁니다. 대학 때 예. 읽었습니다. 영문학이 필수 코스예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 책이 1925년에 스콧 네. 피츠제럴드가 출간을 했는데 네. 뭐 당시에는 아주 크게 인기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스콧 피츠제럴드가 좀 이른 나이, 그러니까 40 중반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때 이제 말하자면 재발견된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920년대 미국 사회상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네. 이때 위대한 개츠비라고 할 때 주인공이 개츠비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사실 이 책의 화자는 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 화자가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츠비가 1인칭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 닉이 증권업에 종사를 하기 위해서 서부에서 동부로 오게 되는데요. 이웃집에 백만장자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말마다 파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파티를 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뭐지? 라고 궁금해하던 차에 마침 개츠비와 인연이 닿아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던 끝에 예. 이 사람이 자신의 친척인 데이지와 한때 썸씽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 근데 데이지는 지금 톰 뷰캐넌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한 상태거든요. 네. 근데 나 데이지 한번 만나보고 싶어 라고 개츠비가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 간에 이제 다리가 놓아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제외하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 다시 만나게 되는 건데요. 네. 사실 데이지의 남편인 이 톰은 또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요. 데이지도 이제 그런 남편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 과거의 남자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쇼윈도우 커플이었던 거죠, 소위 말하면. 그렇죠. 그런데 네.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예. 신경들이 이제 교차하는데요. 과연 개츠비가 이 데이지와 맺어질 수 있을까? 있을까? 이런 이제 그렇죠. 물음을 가지시겠지만 네. 사실 이 소설의 핵심은 또 그건 아닙니다. 예.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거대한 환상, 그리고 그 찬란함의 어떤 허망함을 보여주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영문학의 고전이라고 꼽히고 있죠. 근데 네. 저는 그냥 봤을 때 네. 그냥 러브 스토리인 것 같은데 이게 또 미국 고등학교 무슨 필독도서라는 맞아, 얘기를 맞아. 들었거든요. 네. 이게 왜 필독도서가 됐는지 또 궁금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이 막 경제 성장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원래 네. 전쟁이 끝나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네. 이제 경제도 원상 복귀를 하게 되니까요. 어. 이때 당시에 증권의 그 주식 수익률이요 네. 100%를 맞아요. 넘었다는 거예요. 와. 네. 그러다가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대공황이 왔죠. 했지만 어. 예, 그 전에 정말 거품처럼 재산 증식이 일어났던 겁니다. 어.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1920년에 금주법이 시행돼요. 금주법. 그러니까 재산은 막 증식하는데 사람들에게 청교도적인 엄격한 생활을 또 요구했던 시대이기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순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건 반드시 우리가 읽어야 할 어떤 교본이다라는 방침으로 이 미국 고등학생들에게 널리 읽히게 됐죠. 이 책은 이 책의 두께 이상의 그 해설서라고 하나? 이 책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그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재미있는 책인 것 맞아요. 같은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엄청 훌륭한 고전이지만 또 인생책으로 꼽은 데는 무슨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처럼 제가 영어 영문과 전공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책을 미국 소설, 영국 소설 많이 읽었을 거 예,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읽은 책들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멋진 남성 캐릭터가 나오는 책. 개집이요? 네, 그렇죠. 저는 좀, 네. 좀 둘이 이어졌으면 하는 맞아요. 마음을 보면서 맞아요. 사실 허위평론가가 줄거리는 연애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연애 스토리를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너무 네.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가 과거에 그 로버트 레드포드 주연의 영화가 있었고 그렇죠. 또 저하고 비슷한 또래의 그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가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재미있게 읽은 소위 네. 이제 이게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책이지만 그 연애 소설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가슴 설레게 읽었었고 또 예. 멋진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 그 두 영화를 제가 다 보면서 제가 또 로버트 레드포드 팬이에요. 그분이 나오셨던 아웃 오브 아프리카 좋죠. 그리고 또 더 웨이 위 워라고 추억이라는 바바라 그렇죠. 스트라이젠드 네, 나오는 네, 그 네. 영화를 예전에 그 주말의 명화 이런 주말의 걸로 명화. 초등학교 때 종종 보고 했어요, 그 영화는. 그래서 네. 너무 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또 네. 영화로 만들었던 소설이기 때문에 네. 읽을 때 이제 굉장히 가슴 설레면서 읽었죠. 아. 그리고 둘의 사랑이 이어지기보다는 개츠비 같이 저렇게 한 여자를 열렬히 사랑하고 그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서 네. 본인이 부족한 거를 노력해서 이렇게 막 성장을 시켰잖아요. 맞아요. 예. 야, 저런 남자 정말 만나고 싶다. 어떻게 너무 공감돼요. 네, 20대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아 있었던 그 책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많은 구절이 있지만 그 기억에 남는 게 그린라이트. 네, 이 웨스트 윙 에그에서 저쪽 이스트 에그를 보면서 그 초록색 불빛을 보면서 계속 자기의 열망을 불태웠잖아요. 네, 네. 그게 항상 머리 잔상으로 그 열망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린라이트 하면 뭔가 제가 가야 할 어떤 목표.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죠. 근데 여기서 위대한이라는 말을 쓴 것도 약간 좀 언어의 유의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그 피츠제럴드라는 작가에 대해서 조금 네. 더 알고 싶은데요. 이 스콧 피츠제럴드가 네. 1896년에 미국에서 태어났는데요. 프린스턴 대학을 다니다가 네. 4학년 때 이제 군인으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스콧 피츠제럴드가 대학 때 겪었던 일화 중에 하나가 원래 그 은행가의 딸을 사랑했는데 지니 브러킹이라는 여성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네. 가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가 나는 가난한 사위는 맞이하고 싶지 않다. 라고 그때는 해서 지금이나 비슷하군요. 맞아요. 헤어지게 돼요. 그리고 군인으로 자서전. 이제 장교로 가게 된 그 몽고메리 주에서 그 판사의 딸인 젤다를 만나게 됩니다. 젤다와 사랑에 빠지는데 젤다 역시 난 가난한 남자는 싫어 라고 해서 진짜. 네, 결국 파혼당해요. 아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 스콧 피츠제럴드가 두 번의 아픈 트라우마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츠제럴드의 마음속에는 성공해야겠다라는 욕망이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원래는 평범한 직업을 가지려고 하다가 네.
이 젤다를 얻기 위해서 소설가가 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소설가가 돼서 내가 엄청난 성공을 거둬야지라고 해서 쓴 작품이 낙원의 2편인데 그게 정말로 큰 성공을 거둬요. 그리고 젤다가 부와 명성을 획득한 피츠제럴드와 결혼하게 됩니다. 아유, 다시 온 거예요, 그럼? 네. 갔다 왔어요. 또 받아줬어요? 아, 그럼요. 그래서 스콧 피츠제럴드는 이 위대한 개츠비가 어쩌면 실패한 이 개츠비가 사실은 이제 실제로는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이제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하튼 그렇게 젤다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면서 수많은 작품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스콧 피츠제럴드가 이 문학적인 욕망도 강했지만 실은 젤다가 참 돈을 좀 많이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단편 소설을 씁니다. 그러니까 피츠제럴드가 장편은 몇 권 안 남겼는데 단편을 한 160편 정도 써요. 그때 벌어야 돼서 맞아요. 그랬나 보다. 문학적 성공이라는 게 아주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점점 이제 쓰는 걸 힘겨워하다가 44살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자, 그럼 책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츠비는 왜 위대한가? 첫 번째, 1920년대 미국과 개츠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1920년대라는 상황에 미국과 개츠비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이 당시에 금주법이 시행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으로는 시행돼도 사람들이 술을 마셔요. 아니, 그러니까. 재즈가 유행하고 있고 지금 세계적인 경제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금주법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밀주를 만들어 팔고요. 예. 또 그것과 연관된 이 조직폭력배들의 활동도 있었던 시기가 바로 1920년대입니다. 바로 그 시대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츠비가 거대한 부를 이루게 되는 그 원천도 실은 밀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어둠의 힘이 여기에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개츠비는 당시 이 빛으로만 가득해 보였던 미국, 하지만 그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개츠비라는 인물이 엮이면서 미국이라는 사회가 무조건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네. 그러한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나라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책에 나오는 파티 보면은 뭐 이게 광래는 20년대다 하는 게 나오는 게 거기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이나 연예인들이 금주령이라고 했는데도 고주망태되잖아요. 막 원래 마시고. 몰래 먹는 술은 또 더 맛있어. 그러니까. 엄마 몰래 먹을 때. 술도 좋아하시네. 몰래 먹을 저는 때만. 그냥 밥으로 취하는 스타일이니까. 아, 그래요? 네. 근데 되게 능력자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개츠비가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뭐 돈을 벌어야 된다고 결심을 했다고 해서 네. 다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 시류를 이제 잘 읽었겠죠. 잘 읽으면서 목표가 뚜렷했고 예. 어쨌든 돈을 벌어서 데이지를 쟁취해야 되니까 뚜렷한 목적 의식과 함께 이 아주 전략을 잘 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시대를 잘 읽어서 돈을 번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그 영문학 전공자로서 그때 개츠비를 만났을 때 캐릭터하고 이제 지금 사회 성숙한 사회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더 큰 사람이 되어서 개츠비라는 캐릭터를 봤을 때 뭔가 해석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으신가요? 그렇죠. 사실은 20대에는 우리가 다양한 주제보다는 내가 학업을 해서 미래에 무엇을 할까 뭐 이런 고민 그리고 사실 20대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사회상을 반영한 소설이지만 거기서 더 부각돼서 다가왔던 것은 이 남성의 한 여자에 대한 그 순수한 마음 이게 더 이제 컸었거든요. 너무 순수하고 너무 멋져 보이는데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버림받은 거에 대해서 안타깝고 이제 그런 마음이 컸다면 지금 개츠비를 다시 생각하면 꼭 그 여자와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번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 분위기가 네. 또 돈, 금전적인 거, 또 화려한 삶 이런 것들을 추구할 때였기 때문에 데이지를 상징화해서 보여주지만 그건 자기의 열망을 또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더 좀 가치 있는 일에 목표를 정했으면 어땠을까. 네. 저 같으면은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 우리 지역구 구민들을 위해서 일한다. 그 의원님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쟁취의 삶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구의원 나가실 때가 그 어떻게 보면 첫 출발을 하실 때니까 그때 얘기가 좀 궁금한데
그때 누구를 제일 많이 설득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결혼 안 했을 때고요. 아. 부모님도 반대하셨기 때문에. 어. 근데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보다 제 스스로를 설득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아. 제가 99년도 12월 달부터 2000년도 6월까지 대학 4학년 1학기 휴학하고 예. 그 쉬고 있는 동안에 국회에서 구급 비서로 잠깐 일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모셨던 김영호 전 국회의장님한테 출마 제의를 받고 구현을 왜 해야 되지? 이게 구현을 하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한 달 정도 했었죠. 구현 출마할 때 그래서 김영호 의장님께 여쭤봤어요. 구현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예.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우리 동네에서 네. 너희 부모님 같은 어른들이 아직까지 관공서의 업무를 본다든지 민원이 있을 때 네. 그 관공서의 벽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 그리고 지역에서 불편한 것을 동네 다니면서 잘 살펴서 심지어는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소한 민원이지만 네. 빨리빨리 해결 안 되는 것들을 네가 그분들을 대리해서 해결해 주는 일이다. 근데 사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김영호 의원님의 장학금을 받았었거든요. 그 인연이 깊으셨군요. 그분은 모르시지만 기억을 못 하시죠. 어. 워낙 많은 사람들을 주셨고. 근데 그분은 모르시지만 저는 알잖아요. 제가 네. 저분의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냥 지역에 있는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능력을 환원하는 일.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말씀해요. 저는 노블리스는 아니지만 그 말이 되게 좀 멋있게 들렸어요. 근데 근데 궁금한 게 가족분들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해요. 좀 너무 네. 어려운 곳이니까 말리지는 않으셨을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저희 남편은 평범하게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말렸어요. 특히 구청장 선거 떨어지고 나서 많이 말렸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자. 그냥 우리의 그 소박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한테도 기회가 왔고 그간에 제가 해왔던 또 기본 이제 네. 이런 이력들이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내가 뭔가를 중앙에 와서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었고 그래서 뭐 다소 말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막상 출마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을 때는 가장 또 열심히 도와준 그 가족 중에 한 명이죠. 의원님께서 사실 학창 시절부터 네. 반장 선거나 학생회장 선거하면 늘 당선이 되셨대요. 그래서 이 준비돼 의원 후보였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이지를 향한 맹목적인 사랑. 네. 의원님께서도 이제 개츠비의 그 맹목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조금 저런 남자의 사랑도 좀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어디 의원일 뿐이겠습니까? 나를 사랑해서 바보가 되는 남자 너무 좋지 않아? 아우, 우리 신랑이 바보야. 그것도 질리더만요. 엄마가 질려요? 네. 어떻게 얘기 좀 해줘봐. 뭐를 아우, 바보처럼. 그냥 저만 따라다녀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못 들어오게 방문을 잠근 적이 있는데 네. 젓가락으로 따고 또 들어갔더라고요. 난 여보 없으면 안 된다. 뭐 그 빚 받을 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집착인데요. 그러니까. 아, 우리 집에서 내가 데이지잖아요. 행복하네요. 네, 네. 진짜 대일 것 같네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예. 이 책에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209쪽에 나와 있는데요. 네. 데이지는 그가 난생 처음으로 알게 된 우아한 여자였다. 그는 온갖 숨겨진 능력을 발휘해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만나긴 했지만 그들과의 사이에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철조망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몹시도 탐났다. 네, 이렇게 네, 서술되어 사랑한 게 아니라 탐난 거였어? 갖고 싶다라는 갖고 싶다. 거였는데요. 욕망이었네. 맞아요. 예. 근데 이 갖고 싶다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예. 데이지에 대해서 그 닉과 네. 개츠비가 데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네. 닉이 데이지의 목소리는 하고 점점점을 해요. 네. 그거 기억난다. 예, 네. 개츠비가 뒤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돈으로 가득 차 있어. 닉도 동감을 해요. 그러니까 데이지는 사실 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지를 향한 열망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개츠비가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 그러니까 네네. 돈을 갖겠다라고 하는 그 세속적인 욕망과도 다 있는 거죠. 예술가의 뮤즈 같은 건가요? 어떤 돈을 네. 벌려는 사업가에게는 자기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어. 그런 동기가 되어주는 거죠. 음,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유가 뭐를 설정해야 네. 되는 거야? 이 소설에서 참 명장면으로 네네. 꼽고 싶은 건데 개츠비의 집에 예. 닉과 데이지가 초대를 받아요. 네. 그래서 개츠비가 들떠서 데이지에게 자기가 이제 돈이 많다는 걸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갑자기 옷장문을 다 엽니다. 그래서 이거 다 전국 영국에서 옷자랑. 온 거예요. 이러면서 와이셔츠를 와. 하나하나 침대에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와이셔츠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고 하나씩 다 새 거인 거예요. 근데 데이지가 그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왈칵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사랑해. 아, 너무 슬퍼요.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와이셔츠를 본 적이 없어요라고 말합니다. 와, 신기하다. 그 여자와 그 남자 참 잘 어울린다요. 네, 근데 그 옛날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 남자랑 여자랑 데이트를 하고 네.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헤어지려고 딱 여자 마지막 집을 딱 데려다 주는데 헤어지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담벼락이 그렇게 높더래요. 이거 너네 집이니? 네 오빠 사랑해. 담벼락이 뭔지 그 와이셔츠가 뭔지. 아니 데이지 옷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면에서는 데이지도 순수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쵸? 아. 근데 자기 감정이 솔직한 거잖아요. 어. 돈을 좋아하지만 아닌 척하는 것보다 그래. 난 돈이 좋아. 어. 어쩔 거야. 눈물까지 흘리면서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데이지라는 캐릭터가 개츠비처럼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어떤 인물이라고 인상을 받으셨어요? 뭐 처음에는 속물적이다. 예. 특히나 우리가 나이가 어릴 때는 예. 이런 긍정적인 거 네. 이런 거보다는 진짜 순수한 사랑. 그래 지하 단칸방에서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국그릇 하나만 있어도 너랑 살 수 있어. 이런 게 너무 멋져 그런 보이고. 여자가 멋있는데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을 딸이 한다면 혼내주고 싶죠. 말리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네. 파워 나가는 거군요. 네, 피츠제럴드처럼. 근데 뭐 어떤 면에서는 그게 현실이고 자기가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누리고 싶은 것을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데이지도 그런 면에서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까 이 작품이 피츠제럴드의 자전적 소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젤다의 모습이 비슷해요. 젤다보단 난 것 같아요, 데이지가. 그래요? 젤다가 한술 더 뜨는 것 같은 생각이. 실제 그런 여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탐이 부자이기 때문에 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개츠비가 부자가 돼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개츠비한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안 그 갔죠. 사랑을 안 안 가요.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잘 그게 모르겠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부분. 아니 그냥 둘이 좋으면 도망가든지 그러니까. 그냥 둘이 사랑하면 되는데 또 막 서로에 대해 집착을 하면서 데이지가 톰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 되게 또 집착하는 그런 장면이 그건 있잖아요. 뭘까요? 그건 뭐야 그게 말이야 그러니까요. 방구야. 여기에서 미묘한 그런 삼각관계가 드러나는데 네. 개츠비는 과거를 되돌리고 싶어하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전에 데이지와 맺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데이지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욕망을 네. 스스럼없이 드러내는데 데이지가 거기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그러니까 톰을 내가 재산 때문에 사랑한 것 같기는 한데 이 톰이 또 외양이 멋있거든요. 아. 그리고 학벌도 좋습니다. 예의대 출신에 예, 집안도 참 탄탄해요. 외모가 굉장히 막 건장하고. 네. 그럼 나는 톰. 나는 톰. 예, 그래서 예, 톰이 가진 매력도 사실은 상당하고요. 예, 뭐 개츠비도 멋있지만 예, 이 뭐 책을 읽으면서 되게 유치하게 생각나는 게 예.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하잖아요. 남자의 마음은 올대. 올 때? 진짜 모르겠어. 갈대 올대가 다 있는 것 같아.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 의원님은 진짜 초선 모임도 뭐 하나 결성하셨죠? 네, 저희 초신만리라는 모임을 누군가가 뭐 자기가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당이 많이 예년과 다르게 힘들잖아요. 예. 이 힘들 때 우리 초선의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당에 좀 보탬이 되고 싶다. 또 필요한 얘기를 하고 싶다. 뭐 이런 네. 차원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청년당 문제. 사실은 오랫동안 당에 헌신하고 역할을 해온 이 당 안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을 발굴해서 네. 기회를 주는 거,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 정당의 어떤 지속 가능성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외부에서도 물론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겠지만 내부에 있는 사람을 키우고 발견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끔 하는 거,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좀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추신말리에서 토론을 하고 제안을 하고 또 그게 청년당을 만드는 데까지도 연결이 됐었죠. 그리고 의원님 좌우명이 착하게 네. 살자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보통은 이게- 조직의 좌우명 그러게요.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인데 착하다는 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착하다는 기준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착하다라는 게 결국은 좀 더 정의롭고 네. 좀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치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이 좀 더 나아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착함은 좀 기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츠비는 왜 위대한가? 타고난 금수저 톰 뷰캐넌.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톰 뷰캐넌이라는 인물은 타고난 금수저의 뭐 외모도 잘났습니까? 네. 근육질에다가 온갖 스포츠를 다 즐기는 이야. 그리고 외도도 하는 아. 그런 사람인데요. 예. 이 톰 뷰캐넌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면 딱 떠올릴 뭐 성공한 사람의 이미지 있잖아요. 아, 네. 예. 그 사람을 전형적으로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동시에 인종차별주의자이기도 해요. 이렇게 상류 되면 사회가 가진 걸 다 가지는 맞아요. 거니까. 예. 네. 그래서 전형적인 백인 우월주의자. 그렇네요.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예. 야, 이러다가는 흑인과 백인이 결혼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 라고 그 멘트 하나로 다 알 것 같네요. 예. 그러네. 근데 이 톰 뷰캐넌에 대해서 바로 이 개츠비가 적대적인 라이벌 의식을 불태우는 겁니다. 이미 결혼까지 했는데 네네. 그 결혼한 사람을 다시 내가 데려오겠다라는 야심을 품는 거죠. 근데 톰은 이렇게 보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딱 그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볼수록 굉장히 재수가 없더라고요. 의원님은 톰 뷰캐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 저요? 저는 예. 뭐 근육질을 별로 안 좋아해서 제 스타일은 취향이 아니에요. 소녀 취향이시군요. 네,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데이지가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예. 그 개츠비는 자기가 돈이 없기 때문에 데이지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돈을 벌고 나서도 자기를 선택하지 못하는 거는 사실 톰이라는 사람, 어떻게 보면 데이지는 그냥 톰이라는 사람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돈 때문에 개츠비를 선택하지 않은 건 아니지 않을까. 아마 또 데이지 입장에서는 돈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집안, 그럼에서 오는 권력, 네. 이런 것들까지 다 소중했던 거겠죠. 근데 개츠비는 돈을 벌긴 했지만 신흥부자, 한마디로 근본이 없는, 그리고 돈을 번 가정도 뭔가 명확하지 않은, 합법적이지 않은, 맞아요. 그래서 선택하지 못했을 것 같은 아주 영악한 여자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욕망에 사로잡힌 어떤 인간사의 단면을 잘 보여준 그런 소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이제 정치라는 측면에서 지금 사실은 청년 정치에 좀 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네.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끌어 가실 생각이세요? 저희처럼 밑에서부터 성장한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구급 비서에서부터 성장해서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별로 없었기 네, 때문에 네. 뭐 당에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키워줘야 된다라는 생각도 없었고 근데 이제 저희가 결과물로 나와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정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성장할 수 있는 이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좀 가지고 있죠. 근데 네. 만약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 계신 위에 분들이 그건 안 돼. 막 이렇게 하시면 청년들을 위해서 좀 목소리를 내줄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자청에서 네. 이 청년당을 만드는데 네네.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의 이제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도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실제로는 그 90년대생들 그리고 지금의 20대들이 어쩌면 80년대생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또 그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의 20대 청년들을 보면요. 분명히 시대는 2020년대인데 마치 1970년대, 80년대에 나오는 그 왜 고학하는 청년들 의 모습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위한 도움, 또 학생이 아닌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 뭐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봐요. 네. 맞습니다. 네. 대학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청년 중에는. 예. 청년들을 위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약자들, 교통약자법이라고 해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법안이 통과됐다라는 네, 소식도 네. 들었어요. 네. 또 어떤 법안들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대표하고 있는 지역구 중구 영도구는 부산에서도 이제 원도심 지역이고요. 부산에서도 중구와 영도구가 고령화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 그래서 삼북도로변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농어촌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이제 잘 안 다니는 지역에 100원 택시라고 해서 버스 다니는 곳,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이제 버스 타는 데까지 택시를 100원 바우처로 탈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이 돼 있고 대도시 안에서도 그런 삼북도로 지역 대중교통이 열악하기 때문에 택시 바우처제를 도입하면 좋겠다. 그래서 100원 택시를 도심 삼북도로 지역에 한번 도입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법안을 개정을 하고 지역에서 예산 확보해서 또 이 연세 드신 어른들한테 좀 좋은 어떤 교통수단을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유경의 인생책방 의원님하고 이제 위대한 개츠비 얘기 나눠봤는데 의원님께 말씀 하나하나 여쭤볼 때마다 의원님 참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알고 계시고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일을 이렇게 꼼꼼하게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든든합니다. 앞으로 이제 정치가 더 건전화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청년 정치를 통해서 본 것 같고요. 오늘 의원님 오유경의 인생책방은 어떠셨나요? 네.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요. 네, 이 위대한 개츠비 읽은 지 한 25년 넘은 것 같은데 새삼 요번에 다시 보면서 미래에 대한 꿈,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새삼 들어서 우리 청년들도 지금 이 힘들고 지치는 어떤 사회 분위기지만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힘이 드시잖아요. 근데 우리 가슴 속에 그런 막연하지만 갖고 싶은 꿈을 하나씩 품고 다시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영 씨는 의원님 만나서 오늘 네. 어땠어요? 일단 최초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잖아요. 최초의 길을 걸어오신 만큼 또 최고의 의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어젯밤에 준비했죠? 아니, 너무 멋진 잠 안 마무리. 자고 준비했는데. 네. 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저 허위평론가가 책을 좀 시청자들한테 어떻게 전해드리고 싶은지. 이 책은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것과 관련된 다른 에피소드들도 참 많습니다. 뭐 네. 이를테면 그 뭐 로버트 레드포드의 주연의 영화도 있지만 2013년에 바즈 루만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때 개츠비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다. 그러면 뭐 다 이야기는 끝났죠.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개츠비가 다른 문학 작품들에도 종종 인용이 되는데요. 예컨대 무라카미 하루키의 성실의 시대에 보면 한 캐릭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개츠비를 3번 정도 읽은 사람이면 나랑 친구가 될 수 있지. 왜 3번이나 읽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난 들게 만드는. 제외됐다.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인 빌 게이츠가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를 들여서 저택을 지었는데요. 거기에 도서관의 천장에 바로 이 위대한 개츠비의 한 문장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뭔가요? 결말부에 있는데요. 이런 문장입니다.
그는 이 푸른 잔디밭을 향해 머나먼 길을 달려왔고 그의 꿈은 너무 가까이 있어 금방이라도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았을 것이다. 그렇구나. 꿈을 향해 가는. 네. 예. 그게 바로 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네. 지금 정말 천문학적인 불을 이룬 그리고 예. 사회적으로 여러 공헌을 하고 있는 인물의 세계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 네. 예, 이걸 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주 멋진 문장 소개까지 고맙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이제 황보승이라는 초선 의원을 시청자 또 인생책방에서 만났잖아요. 혹시 시청자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생책방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의정 활동을 하면서 또 막 이렇게 달리고 현실 정치 문제에 몰입이 되다 보면 네. 이게 자칫 사람이 좀 삭막해질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이 책 한 권이 저에게 또 다른 영감을 주고 또 다른 희망을 주고 또 내가 잊고 있었던 어떤 꿈 이런 걸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이 드시고 네. 또 뭐 이 사회 상황 자체도 희망이 없어 보이실 수 있지만 네. 또 지금 각자의 영역에서 다 지혜를 모아서 이 국난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더 희망을 내시고 또 이 희망 없어 보이는 정치권에도 또 이렇게 희망을 좀 걸어주시고 네.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그 황보승이라는 착한 정치인을 꿈꾸는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 소개하는 오늘 뭐 읽지? 오늘은 국회도서관이 준비한 기획도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입니다. (10년) 전 삼성전자 주식을 사놨더라면 어땠을까? 20년 전 강남의 아파트를 사놨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멘트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 일본의 경제신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만든 경제연구소 니케이 BP 종합연구소에서는 앞으로 10년 후 크게 성장할 유망 트렌드 100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상품, AI가 지배하는 세상,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기술, 공유 서비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서비스, 과학의 발전이 가져다줄 상품 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미래 유망한 사업 아이템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 아직까지도 그 충격이 가시질 않는 큰 재난 중 하나인데요. 이 책은 포항 지진을 큰 피해를 가져온 자연 재난에서 벗어나 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에 대한 과학적 논의, 시민사회의 대응, 재난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는 탐구를 진행하는데요. 재난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 요즘,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침서로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매우 경쟁력 있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거대한 벤처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5,0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은 창조와 혁신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창조와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후츠파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문화와 미덕이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주로 노는 혼란스러운 쓰레기 더미 놀이터는 세상은 복잡게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만의 답을 찾기 위해 더 많은 방법을 시도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러한 경험에서 깨닫게 되는 쓸모없는 시도와 실패는 없다는 사실은 아이들에게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된다. 호기심을 갖고 담대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불리는 후츠파. 어쩌면 21세기에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창조와 혁신을 가져다주는 덕목 후츠파. 이 책을 통해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 도서관이 준비한 기획도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2020년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책은 무엇일까요? 인문과학자료실과 사회과학자료실에서 선정한 2020 우리가 사랑한 책.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을 통해 2020년 우리의 마음이 머물렀던 자리를 가늠해 보기 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시작해 코로나로 끝난 한 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팬데믹이 확산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타격을 받고 회사원들도 장기 경제 불황으로 불안이 커지자 재테크와 자기개발 서적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부의 인문학이 바로 그 대표적인 책인데요. 500만 원으로 50억을 번 실전 투자가 브라운스톤이 자본주의 게임에서 반드시 이기는 부의 법칙을 설파합니다. 저자 브라운스톤은 온라인 카페 부동산 스터디에서 우석이란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투자의 원칙과 기법을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혼 비용까지 아껴서 마련한 500만 원으로 50억을 만들었다가 고스란히 날리고 분당 아파트를 상투에 사서 큰 손해를 보기도 했다는데요. 하지만 거듭되는 실패를 통해서 단련된 그는 우량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서 재기에 성공했고 인생을 즐길 만한 부를 축적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경험으로 단련된 탁월한 통찰력과 부의 작동 원리가 담겨 있는 책.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의 기술이 궁금한 분이라면 이 책을 주목하길 바랍니다. 내가 읽은 가장 중요한 책이자 세상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유용한 안내서이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책은 빌 게이츠가 극찬한 바로 팩트풀리스입니다. 빌 게이츠는 2010년부터 매년 대학생들이 읽으면 좋은 책을 추천해왔는데 이번에는 추천을 넘어 미국의 모든 대학교와 대학원 졸업생들에게 직접 이 책을 구입해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확증 편향이 기승을 부리는 시대에 팩트풀리스는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을 이기는 팩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요. 언론 등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부정적인 심리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거나 관점을 왜곡하지 않는 법을 알려주는 책, 팩트풀리스였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울어본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출근하는 직장은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의 시간은 항상 즐겁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 책은 20, 30대 젊은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8편의 소설들이 수록돼 있습니다. 각자의 애환이 담긴 직장 생활의 디테일이 실감나게 그려진 동시에 그 안에서 우리 삶의 소중한 부분을 발견해 나가며 용기와 희망을 건네는데요. 내가 언제까지 회사에 있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당신에게 건네는 책. 이 책을 통해 직장 생활의 권태로움을 극복하고 즐거움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